지난 시간 틱장애로 고민을 하고 있던 경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틱장애라고 어깨에 떨림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불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던 틱장애를 고치기 위해 치료를 시작했던 경호 씨. 운동치료, 경추추나 치료는 물론 약침과 인지행동 치료까지 틱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를 받은 결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많이 편해졌고요. 앞으로도 이제 수치가 0이 되게끔 내원하면서 열심히 좀 더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변화를 느낄 만큼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데 이 틱장애 왜 이렇게까지 고치려 하는 거지? 틱 증상이 계속 남아서 성인기까지 가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틱 증상 때문에 어떤 대인 예민이라든지 또 우울증, 위축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기저액 동반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ADHD나 강박증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틱보다도 이런 2차적인 문제를 더 크게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점점 늘어만 가는 틱장애 환자. 거기다 동반 장애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료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조기 치료를 할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환자분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빠르면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기간이나 또 충분히 증상이 완화된 관해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치료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료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소아의 경우에는 만 15세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성인의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치료와 보호자분이 적극적인 대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2차적인 문제인 우울이나 위축, 또 불안증, 또 학습장애, 반항장애 이런 것까지 덩달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틱장애 치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스트레스. 하지만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만들기란 참으로 힘든데 틱장애 치료를 위해 환자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틱장애를 유발하고 악화할 수 있는 심리적 자극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틱 증상을 지적한다든지 또 놀리고 따라하고 또 보호자분께서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틱 증상을 심리적인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환자의 뇌가 컴퓨터나 TV가 고장나듯이 약간의 오류가 났으니까 그걸 고치는 동안 심정적으로 지지해 준다는 개념으로 환자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틱이나 또 우리 근육틱, 음성틱을 동시에 하는 또레 증상 같은 경우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거나 아직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과학적이고 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방적으로 틱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또 그 보호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틱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 그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세요.